안녕하십니까. 하생한 송대표입니다. 2025년도 4월 8일 오전 10시 53분 지나고 있습니다. 감사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자, 오늘 시장 이야기 같이 보도록 하시죠. 어젯밤의 증시는 정말 영화 한 편 보는 것 같았습니다. 영화 한 편 보는 것 같았고, 꼭 4년 전으로 돌아간 것 같아요. 어제 같은 장을 제가 되새겨 보니까 약 4년 전에 코로나가 있었던 2020년도 때, 5년 되네, 5년. 2020년도 때 구경하고 정말 오랜만에 봤던 장이 연출됐습니다. 확실히 지금 시장에는 정상과 비정상은 없어요, 여러분. 네, 시장은 정상과 비정상은 없습니다. 내려가면 내려가는 것이고, 올라가면 올라가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정상과 비정상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정상과 비정상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지만 변동성에 있어서 그 변동성이 정상적인지 비정상적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을 하죠. 확실히 현재 국면은 변동성이 좀 정상적이라 보긴 좀 어렵고 아주 극심한 가독이 있는 것 것으로 보여진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어제 장이 어떻게 마감됐는지 같이 보시고요. 우리가 디테일하게 말씀 나눠볼게요. 새벽에 마감했던 다우지수는 전장 대비해서 349포인트, 0.91가 하락을 한 37,965포인트에서 하락 마감했습니다. 나스닥 주가는 전장 대비해서 0.1%, 15포인트가 상승을 한 15,603포인트에서 상승 마감하였고, S&P 500은 11.83포인트, 0.23%가 하락을 하면서 5,062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바가지수의 캔들을 보시면 꼭 낚시의 찌처럼 생겼죠? 네, 낚시의 찌처럼 생겼습니다. 그 낚싯대에다가 민물 낚시할 때 찌 던져놓으면 이렇게 물에 떠있죠? 그 딱 찌처럼 생겨있는 도찌까지는 아닌데 거의 십자도찌 형태로 마감이 됐고요. 저점이 4%가 빠졌었거든요. 4.4%가 빠졌었는데 고가가 2.34%까지 올라왔었습니다. 그러니까 도합 6.7%가 올랐는데 그 올라오는 시간이 개장하고 30분 걸렸습니다. 네, 30분 걸렸어요. 30분 만에 승부가 좀 났고요. 굉장히 좀 높은 변동성을 주는데 제가 이제 앞서서 코로나 때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가 아마 경험하셨을 거예요. 아마 내가 직접 트레이딩 안 하시는 분들은 기억 못 하실 수 있는데 저는 직접 봤기 때문에 그때 기억은 나지만 뭐 장중에 4%, 5%, 사이드카까지 걸렸다가 그게 다시 말아 올려서 보합까지 당겨지기도 했고요. 장중 3, 4% 정도는 그냥 니 집 개 부르듯이 그냥 부르면서 변동성이 나타났던 적이 있었습니다. 꼭 그때와 지금이 아주 동일한 레벨링을 보여주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어제 그랬던 이유는 어떠한 이유가 있었냐면 다른 이유보다는 어제 관세 정책에 관련돼서 이슈가 좀 있었고요. 그 관세 정책이라고 하면 어제 갑자기 찌라시 아닌 찌라시가 나왔는데 미국에서 관세 정책을 90일간 유예하겠다라는 소식을 내보냈고 그 뉴스가 나오자마자 아주 폭발적으로 시장 자금이 그냥 쏠려 들어오면서 팍 폭등을 했는데 정확하게 14분 몇 초인데 거의 15분이라고 보시면 되고 15분 뒤에 갑자기 야 이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면서 미국 정부의 백악관에서 부인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내려왔고요. 하지만 가짜뉴스라고 어제 판명돼서 이야기들을 하고 있지만 그 뒤에 나왔던 내용을 보면 결국은 중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들과의 협상.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은 중국을 제외하고 사실은 90일 유예하겠다는 이슈였거든요. 같은 맥락인데 그게 좀 확대 재생산됐던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확대 재생산됐던 부분이었던 것 같고 저는 이제 트럼프 풋 이런 단어 잘 안 쓰는데 어제 뭐 트럼프 풋이 잘 작동됐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잘 작동됐던 것 같고
어제 장중에 개장을 하면서 내내 트럼프가 썰을 풀었어요. 내내 썰을 풀었어요. 그래서 소셜에다가 계속 얘기를 내보내면서 야, 우리 지금 괜찮아. 잘 될 거야. 이건 당연한 거야. 그래서 뭐 지금 경기가 안 좋다고 하는데 금리 내려왔고 유가 내려오고 있어서 우리 괜찮아 라고 얘기를 했고, 여전히 중국만 때리고 있어요. 여전히 중국만 때리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연결을 해서 보면 이 1기 때, 트럼프 대통령 1기 때 우리가 그게 있었잖아요. 중국과 관세 문제. 그때랑 꼭 같은 모습이에요. 그때와 같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딜을 보겠다라는 방향성으로 가고 있긴 한데, 중국도 지금은 아침에 나왔던 뉴스로는 야, 이거 우리가 네가 말한 거 동의하기 어렵다 라고 또 말을 하면서 지금 충돌이 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기 때도 그랬지만 결국 그 시점이 지나고 나서 주가는 강해졌었고요. 강해졌다라는 얘기는 해결이 돼서 부분보다는 이 정치라는 게 좀 그렇잖아요. 저는 뭐 정치를 잘 몰라요. 정치 얘기하는 거 진짜 안 좋아하고, 제가 늘 얘기하는 거, 주식하는 사람한테는 정치는 아주 지약입니다. 예, 정치적 립 서비스는 지약인데, 저는 주식을 할 때도 정치 테마주는 손도 안 댔습니다. 만약에 내가 갖고 있던 주식에 정치 테마가 붙었다, 그냥 그 자리에서 수익이든 손실이든 다 던졌습니다. 그래서 정치와 관련된 거는 아주 딱 질색이었어요. 예전에 뭐 대표적인 걸로 뭐 보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뭐 갑자기 대선 나오신다고 했다가 갑자기 대선 안 하신다고 해버려가지고 관련주가 그 자리에서 푹싹 망가졌던 적도 있었잖아요. 지금도 뭐 마찬가지죠.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인 발언보다는 정치적인 액션을 계속하니까 증시가 힘을 못 쓰고 폭삭 주저앉은 것처럼. 그리고 어제는 관련된 반대 발언 나오니까 미친 듯이 그냥 폭삭 뛰어버리고. 그래서 이게 뭐 반복입니다. 그래서 중국과의 분쟁이 쉽사리 정리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지는 않지만 일단 관련된 이슈로 변동성 싸움이 이어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어제 일단 움직임은 내용에 대한 변화도 있지만 그냥 아주 본질적으로 보자면 낙폭과대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너무 뭐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이 그냥 해당 부분은 그냥 낙폭과대였다. 그래서 낙폭과대로 인한 그냥 단순 반등이었다라고 보는 게 조금 합리적이지 않을까. 그래서 이거를 뭐 저점을 찍었니, 뭐가 됐니라고 말하기에는 좀 과도한 해석인 것 같고, 이제 문제는 이제 낙폭과대 이후의 움직임이죠. 낙폭과대를 낸 이후에 반등을 했을 때 1차로 반등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이걸 가지고 뭐라고 하냐, 기술적 반등이라고 하죠. 네, 기술적인 반등을 합니다. 그래서 기술적 반등을 하게 되면, 기술적 반등을 하고 나면 그 다음 스텝이 뭐예요? 추세적 반락, 추세적 전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단계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낙폭과대 이후에 기술적 반등 그리고 추세적 전환까지 동시다발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을런지, 이게 이제 핵심 키워드가 될 것 같은데, 다행스럽다? 사실 다행스럽다는 느낌이 전혀 안 드는 게, 중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들과 지금 협상이 되고 있다. 어제 뭐 이스라엘랑도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EU 쪽에서도 많이 꼬리를 내렸죠. EU 쪽에서도 상호 제로 관세를 얘기를 해서 많이 꼬리를 내렸습니다. 근데 이제 꼬리를 내리니까 이제 여기서 또 문제가 뭐냐면, 꼬리를 내려주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EU에다 이제 하는 얘기가, 야, 니네 그러면 부가가치세 지금 19% 나오는 거 좀 줄여봐. 아니, 그것도 없애봐.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EU에서는 사실 그 부가가치세가 있다 보니까 관세를 제로로 빼더라도 적자까지 연결되지 않는다라는 계산을 두들겼을 거란 말이죠. 근데 이제 트럼프가 그걸 알고 삐집고 들어와 버리니까 이게 EU 쪽에서는 야, 그거 안 돼. 우리 가입 국가들이
대다수가 수입원이 이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쉽게 조정할 수가 없어라고 지금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충돌이란 말이죠. 그래서 계속 정치적인 충돌 이 과정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뭐 끝났다라고 말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기조를 봐서는 중국이랑은 끝장을 갈 것 같고 분위기를 봐서는 중국이랑 계속 끝장 싸움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 이외 국가들이랑은 안도감을 찾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주가가 어느 정도의 회복 탄력성은 복구할 수 있지 않을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회복에 대한 뷰로 시장을 접근해 볼 생각이고 이젠 단락한 이후에 기술적 반등을 잘 하지 못하면 주가가 압력을 많이 받습니다. 주가가 압력을 많이 받고 그렇게 압력을 받게 되면 매도세가 다시 재차 거세지는데 왜냐하면 어제 같은 경우도 보시면 뭐가 있냐면 어제 반등을 굉장히 잘했단 말이에요. 어제 뭐 슈퍼 급등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이게 사실 이 정도 가이격이기 때문에 반등을 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따지면 기술적 부분에 낙폭과에 의한 기술적 반등과 마찬가지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뒤에 낙폭이 물론 이제 저점을 깨지는 낙폭이 없었지만 급속도로 조정을 받아버렸어요. 이건 왜 이러냐면 시장에 유통되고 있는 자금이 안착하지 못하고 있어요. 시장의 유동성이 바닥에 좀 깔려서 안착을 해주고 있어줘야 계속해서 탄력성을 가지고 당겨줄 수가 있는데 그 당길 수 있는 탄력성 있는 자금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힌트는 뭐냐면 시장의 유동성이 뭐 지금 미국의 유동성이 빠져나갔다고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지금 미국의 유동성이 얼마인 줄 알고 빠져나갔다 얘기를 하겠습니까? 미국 유동성이 그렇게 쉽게 하루아침에 빠져나갈 규모가 안 돼요. 빠져나가려고 해도 한 반년을 걸려서 순차적으로 나가야 되지 미국이 무슨 핵폭탄을 맞아가지고 나라가 사라지지 않는 이상 그 자금이 빠져나가지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 어제 움직임을 보고 제가 느꼈던 건 여전히 좀 대기 매수세가 굉장히 많구나. 특히 유동성이 굉장히 높구나라는 부분을 봤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상태가 계속 된다고 하면 유동성의 공급을 하기 위한 기조, 형성만 된다고 하면 시장은 추격 매수가 강력하게 들어올 걸로 보여집니다. 특히나 이제 현물 얘기를 제가 계속 드리고 있죠. 현물을 봐야 돼요. 제가 이제 코로나 때 얘기를 해드렸던 이유는 뭐냐면 이 코로나 때 뭐 다들 죽는 결과론적으로 코로나 이후에 시장이 급등을 한 거지 그 당시만 해도 무슨 중리만이 그랬어요. 중리만이 그랬어요. 시장이 뭐 끝도 모르고 빠질 것 같다 이런 얘기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당시에 제가 이때 찍어놨던 영상도 있어요. 제가 그 영상이 다른 채널에 있는데 제가 무슨 영상을 찍었냐면 이 당시에도 야 지금 빠지는 게 분명하고 이게 코로나 때문에 죽는 게 맞는데 한번 생각해봐라. 뭐를 생각해야 되냐면 이 친구들이 만약에 죽는다라고 하면 결국 이제 본질이 깨졌기 때문에 죽는 거 아니냐. 본질이 깨졌기 때문에 죽는 게 아니냐. 그래서 말씀드리는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기업의 가치가 훼손되고 멸종되고 우리가 이제 코로나 때 그게 이제 변종되는 부분들 막 그런 썰 때문에 주가 급등락이 심했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가지고 만약에 당시에 있었던 뭐 테슬라라든지 뭐 엔비디아라든지 AMD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소멸되어지냐 이거죠. 왜? 이 공장의 팩토리에 사람들이 뭐 미국 영화처럼 좀비가 되냐 이겁니다.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업의 본질의 주가가 깨지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이 부분은 올라올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근데 당시만 해도 계속 뭐 14,000, 13,000 당시 언론 기사들 봐보세요. 14,000, 15,000은 그냥 이 집 애들처럼 불렀어요. 근데 그게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랑 같은 맥락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저는 지수가 잘 안 봐요. 지금 지수가 어떻게 되든 그건 잘 모르겠고 왜 모르겠냐면 아니 하루에 여러분 순간적으로 지수가 500포인트, 600포인트 널뛰기 하는 걸 어떻게 맞춰요? 그거는 지나가던 삼척동자가도 못 맞춰요.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자리에서 움직였던 게 1000포인트예요. 1000포인트. 이걸 어떻게 맞춰줍니까?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저는 계속해서 지수를 보기보다는 현물을 봐요. 현물을 보는데 현물의 악성적인 형태의 주가 하락이 이루어지고 있느냐.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엔비디아, 아마존, 메타, 구글, 테슬라, 브로드컴인데 관련 종목군들이 다 저점을 찍고 튀었죠.
그러니까 이 현물이 만약에 따라오지 못한 상태에서 주가 반등이면 무너져요. 어제 우리나라장처럼. 근데 현물이 먼저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주가가 따라왔기 때문에 주가는 지금도 어떤 현상이 보였냐. 장중 개장 초반에 잠깐 조정을 받았지만 땡기고 조정을 받았지만 땡기고 하는 현상을 주고 있거든요. 그만큼 반발력이 좋다는 얘기예요. 반발력이 좋다는 얘기는 뭐냐면 시장이 갖고 있는 내구성이 좋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내구성이 굉장히 좋은 장입니다. 현재 위치가. 그래서 일단은 반발력을 테스트하면서 회복 시도를 할 걸로 보여지고 이제 이 회복 시도를 얼마나 잘 이끌고 갈 수 있을런지 이 부분을 한번 주의 깊게 보시면서 오늘 장 같이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렵기도 하지만 또 그렇게 심각하게 어려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잘 대응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차분히 대응해서 시장 플레이 한번 같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고요. 정치적 발언에 시장 변동성이 큽니다. 그 점 유념하시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정환 송대표였습니다.